MRI도 정상, 빈혈도 아닌데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럽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생각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박용현입니다.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은데 빈혈을 의심하기도 하고 좋아지면 그냥 지내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신경과에 가서 MRI 같은 검사까지 받았는데도 나중에 보면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그냥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지러움증은 계속되고 그냥 넘기기는 불안하니까 뭔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지러움 중에서도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이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것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설 때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할 때는 누워있을 때보다 일어섰을 때 20 이상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앉거나 일어서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리고 그때 혈액량이 한 500에서 1000ml 정도 이동하게 되는데 잘 대응이 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피가 쏠리더라도 자율신경계나 심장, 혈관 등이 작용을 해서 백박수도 올리고 혈관도 수축을 시켜가지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제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떨어지고 특히나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신을 잃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차렷 자세로 서서 교장 선생님이 한 몇십 분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는 일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때 저는 한 서너 번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특정한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이런 어지러움증을 보이기 때문에 흔히 어지러우면 다 빈혈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빈혈은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운 거고 기립성 저혈압은 피가 부족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은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고 70세 이상 성인의 20%, 많게는 50%까지도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젊은 여성 중에서 잘 안 먹는 사람들,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래서 체중을 너무 많이 빼거나 수분 보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더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저혈압하고는 기립성 저혈압은 조금 다른데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 90, 이완기 혈압 60mmHg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낮을 경우에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섰을 때 누워서 측정한 혈압보다 수축기가 20, 이완기가 10mmHg 이상 더 낮아진 경우를 말해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누웠을 때에 비해서 앉았을 때에 비해서 일어섰을 때 얼마나 혈압이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중인 환자인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환자가 흔하고 그런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150, 160 이 정도 이상으로 높은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하면 수축기 혈압이 130, 140 또는 120 정도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 혈압 자체는 아주 낮지는 않은데 누워있는 상태보다 앉거나 섰을 때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절대적인 혈압 측정값은 낮지 않더라도 아주 심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경우도 기립성 저혈압에 해당이 되고 이런 환자들은 이제 혈압을 조절할 때 그냥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혈압을 올린다거나 혈압약을 갑자기 다 끊는다거나 하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자율신경을 침범하는 질환이나 척추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혈관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 외에 심장 자체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경경증을 동반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노화에 의한 혈관 경직 등에 의해서도 쉽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발생하는 경우는 제일 흔한 경우가 체액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적절히 하지 못한 경우에 가장 흔히 발생하고, 특히 날이 더울 때는 혈관이 느슨해지니까 혈액도 부족한데 혈관에 쪼이는 힘도 약해지니까 그때 더 쉽게 이런 기립성 저혈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약물들 중에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흔히 사용하는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고혈압 약제, 특히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 항우울제 중에서도 기립성 저혈압을 잘 유발시키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미리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많은 남자 환자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알파 차단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이 또 고혈압도 대부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약은 내과에서 처방을 받고 알파 차단제는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받는데, 각각의 병원에서 서로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환자가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조치만 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은 앉거나 일어설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입니다. 이 심하면은 정신을 잃기도 하고, 어지러운 증상은 앉거나 일어난 직후에 주로 3분 이내에 발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분 또는 10분 이상 지나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머리를 땅바닥에 가깝도록 낮추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게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떨어진 혈압을 보충하기 위해서 맥박수가 빨라져서 심장 박출량을 보완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어지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정신을 일시적으로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쓰러지면은 다시 대부분은 정신을 차리지만, 쓰러질 때 뾰족한 부위에 부딪히거나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다치거나 넘어지면서 다리나 손목 같은 부위를 짚으면서 심한 충격을 받으면 골절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뇌출혈 같은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정리를 해보면,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누웠다가 앉을 때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어지러우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머릿속에 블랙홀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이 야뜩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고, 심하면은 정신을 잃게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가끔 계시고,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한다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엎드리거나 눕거나 앉으면 증상이 좋아진다 하는 게 어지러움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환기내과나 신경과 쪽에서 기립성 저혈압 자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3가지 상태에서 측정하거나 기립경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혈압 측정은 누워서 한 번, 그리고 앉아서 한 번, 일어나서 한 번, 이렇게 3번을 측정을 하게 되고, 각각 측정 간격을 3분 이상 차이를 두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하겠고, 기립경사 검사라고 해서 특정한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검사를 시작을 하고, 테이블을 점점 세워가면서 경사를 가파르게 했을 때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20, 이완기 10이라는 기준에 충족을 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현상에 더 가까워서 특별한 치료라기보다는 현상이 적게 일어나도록 생활을 좀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약물 치료가 가장 주된 대처법이 되고, 수분이 부족하거나 자세 변화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습관을 바꾸면서 교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지럼증이 발생하는지를 스스로를 잘 관찰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다 하는 걸 파악을 했으면 벌떡 일어섰을 때는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런 동작들을 천천히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여러 가지 골절이나 출혈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어지러우면 그 상황에서 더 증상이 심해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원래대로 머리 위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어지러운데 조금 주변을 붙잡고 참고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버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어지럽고 내가 이전에 이런 증상을 경험을 했다고 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처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깬 다음에 바로 일어날 때, 또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일어섰을 때 어지러워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현상을 자주 느낀다고 하면 미리 잠자리 옆에 물을 갖다 놓고 천천히 앉은 상태에서 물을 한 컵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기 전에 다리 쪽에 여러 번 힘을 줬다 뺐다 해서 하지 근육 속에 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좀 밀어 올린 다음에 움직이는 게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하체 근육을 충분히 단련을 해 놓으면 근육 안에는 혈액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을 조금만 수축해도 그 속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서 심장이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을 많이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실내 자전거도 좋고, 특별히 밖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은 발 뒤꿈치 들기만 열심히 해서도 도움이 되는 환자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물을 좀 충분히 마시는 게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하면 보통은 이제 뭔가 쓰고 있는 혈압약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혈압약을 먼저 줄이거나 끊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는데 그 혈압을 적절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약 조절을 할 때는 반드시 혈압약을 처방하고 있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혈압을 병원에 와서 측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한번 측정해 본 걸 기준으로 모든 현상을 다 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평소 혈압하고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에 있는 가정용 혈압기로 자신의 혈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기립성 저혈압이 맞는지, 내가 혈압이 정말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용 혈압기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혈압의 상태에 대해서 꼭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게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혈압을 높여주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물 같은 체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수분 섭취를 하는 걸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미도드린이라는 혈압을 증가시키는 약제를 사용을 하거나, 체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플루드로콜티손이라는 약제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약물 치료를 하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은 약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혈압을 상승을 시키고, 특히 누워있을 때 혈압이 증가하는 현상을 잘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장기 손상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약제는 어쩔 수 없을 때 사용을 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생활요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기립성 저혈압은 어지럼증의 아주 흔한 원인인데 실신으로 이어져서 아주 무서운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미리 잘 알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전문의와 진료를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무서운 병,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한심장학회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